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퍼센트 포인트 이 두 가지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퍼센트는 백분비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듯이 전체의 수량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수량이 그중 몇이 되는가를 가리키는 수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퍼센트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게 됩니다. 여기 끝에 퍼센트 뒤에다가 P를 쓴 게 보이시죠?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는요, 퍼센트 간의 차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5번 문제인데요. 선생님 또 영어는 잘 모르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5번 문항이 보시면 compared to 2006년, 2012년 recorded an 18% increase in the category of cell phone number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에서 20%가 된 거예요. 2%에서 20%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18% 증가했다라고 5번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비율 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는 18% 증가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18% 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여기 포인트라고 써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25번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자라는 게 이번 수업의 내용이고요.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표를 하면 되겠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300포인트. 보통 주가는 그 나라의 통화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300포인트라기보다는 뭐 1300원에서 10% 하락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300원에서 10%. 1300원의 10%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10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30원이겠죠. 이제 원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300포인트에서 10%가 하락하면요 117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10%가 다시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1170원에 10%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17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7원이 증가했으니까 1287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퍼센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 증가했다가 여기에서 10% 감소했다고 그래서 원래 포인트였던 1300에 도착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말하는 이 10%랑 이 10%의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1287원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분모가 무엇이냐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가전제품을 사러 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0%,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20% 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할인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5% 추가 할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뭐가 분모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 이건 25% 할인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의 5%를 할인해 주는 거면 합해서 25%를 할인해 주는 게 맞지만 간혹 어떤 이제 가게에서는 이 할인된 금액의 5%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심한 데는 이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5%를 할인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인율이 엄청 작겠죠. 그러니까 할인되는 금액이 엄청 작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분모가 무엇인지 퍼센트를 읽을 때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푸는 이유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가 꼭 필요하구나. 이거는 몰랐던 단위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단위는 꼭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 3%에서 6%로 상승하였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거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를 쓰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3% 포인트 상승하였다. 다시 쓸게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대비 3% 포인트 상승, 증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증가분이, 이 퍼센트 포인트로 나타내는 이 증가분이 작년에 비해서 이 3에 비해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6-3, 이 격차가 3에 비해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100%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작년 대비 100% 상승하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좀 더 자극적이긴 하죠.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의 쓰임새를 우리가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법,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보라 그랬죠. 자, 실업률이 작년 50%에서 6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비율을 비교하는 거니까 퍼센트 포인트를 이용하면 작년 대비, 지금은 작년인지 전월인지 안 나와 있네요. 작년이라고 합시다. 작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하였다. 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 증가분, 60에서 50을 뺀 이 증가분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20%죠. 20%. 따라서 작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50에 20%만큼, 그게 이제 10%포인트인 거니까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또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2%에서 1%로 감소하였죠. 자, 그러면 이것도 작년이란 말은 없지만 작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하였다. 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2가 2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 50% 감소하였다라고 하면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하고 여기는 그냥 설명하는 말이고요. 만약에 올해 실업률이 4%, 그러니까 10에 비해서 4% 감소했다면 올해 실업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올해 실업률을 모르니까 올해 실업률을 X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12, 이 10에 비해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4%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 더하기 0.10 마이너스 4죠. 4% 감소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4 10 더하기 0.4니까 9.6%가 됩니다. X는. 그래서 올해 실업률은 9.6%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쌤이 이제 본 건데요.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0.5%에서 1%가 됐다라는 거, 100% 상승했다라는 말하고 0.5%포인트 증가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배워봤고,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가 굉장히 유용하구나. 이걸 느꼈다면 여기 있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